안녕하십니까. 창신 19역 준비 추진위원장 강대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신 9구역 추진위원장 하소연입니다. 네, 소유자분들이 꼭 아셔야 할 부분에 대해서 좀 전달하고자 유튜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제 그 구역 지정 위반 동의서를 우리가 한 달 만에 이게 그 진구를 했잖아요. 네. 그 신탁사나 시공사나 그다음에 뭐 구청이나 뭐 각계의 그 업체들이 좀 되게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달 만에 이게 그 징구가 됐다는 것 자체가 되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놀랍기도 한 일인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그 참여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나름대로 이제 우리도 참 한 달 동안 보람을 좀 느꼈습니다. 뭐 구구역 위원장님께서도 정말 진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뭐 그러시죠? 네, 수고가 정말 많으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정비계획안 위반 동의서를 보면은 뭔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이제 그 동의서를 진구를 했죠. 토지 등 소유자 의견란에 보면, 아이고 잠깐만요. 소유자 의견란을 보면 형광펜을 할게요. 자, 토지 등 소유자 의견란에 그 조합 직접 설립 여부 동의 분 칸은 우리가 좀 비워뒀죠. 이렇게 비워두고 지금 우리가 사무실에 오신 분들은 우리가 신탁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체크를 안 합니다 라고 고지를 하고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도 공문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소 몇몇 사람이 왜 여기다가 이게 그 공란을 못 쓰게 하느냐, 체크를 못 하게 하느냐, 이런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부분에도 좀 이게 설명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조합 직접 설립, 앞으로는 이제 직조라고 짧게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 직접 설립의 문제점은,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조합 설립 공공 지원을 받으려면 75% 동의율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네. 설명드리자면 창신 99역이 왜 신탁 방식을 선택을 했을까? 이 방식이 창신동의 최선이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겁니다. 첫 번째, 제가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직접 조합 설립. 자, 소유자분들도 아시다시피 9구역은 약 1300여 명, 10구역은 약 1400여 명,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의 우리 창신이죠. 하지만 이 창신 99역 75% 동의율 만들 계획이 있기는 하십니까? 일단 75%가 전제 조건인데 이 동의율을 채워야 직접 조합 설립도 가능한 일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현실을 좀 직시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소유자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창신 11구역이 아닙니다. 소유자분들 300명이죠? 네, 한 저희 330명. 우리가 한 9배 정도 되잖아요. 9배 정도 적은 곳이죠. 소유자 숫자가. 네, 맞습니다. 자, 구역 지정 고시가 떨어지면 법적으로 3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75% 동의서 받다가 이 구역이 해제가 될 수도 있어요. 75% 동의서 채우려고 하다가. 한마디로 그러면 재개발은 그림의 떡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큰 사업지일수록 우리와 같은 신탁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요. 이렇게 대규모 사업지일수록 당연히 이해관계인이 많고 모든 것이 복잡 다사다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방식이 창신 99역에 적합한 거고요. 그래서 75% 동의율을 채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대안책으로 신탁 방식으로 단기 자금 투입을 해서 동의율을 단기간에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자, 선례를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왜 직조가 그동안 2016년도에 나온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잘 먹히지가 않았는지 선례를 한번 봅시다. 우리는 지금 이제 신통기니까 신통기 1차 지역들 중에
직조를 선택했다가 부위원장 선거를 하면서 주민 분란이 야기되고 싸움 등이 발생을 하면서 사업이 지체되는 곳들이 아주 다수입니다. 실제로 따져보면 추진위 방식이나 신탁 방식보다 속도가 훨씬 느립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1차 지역들에서 당하는 모습을 본 2차 신통기 지역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조 방식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왜 시간이 더 늦기 때문에 네. 이런 거겠죠. 네, 뭐 싸움 생기고 뭐 부위원장 선거한다고 뭐 부결 당하면서 시간을 잡아먹고 결국 늦거든요. 늦게 되니까. 그렇죠. 네. 신탁과 같은 방식은 추진이랑 조합 설립을 건너뛰어버리고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게 되죠. 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금 신탁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조금이라도 더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운 옆 동네 네. 숭인 56 일대를 보시면 1월 달에 구역 지정 고시가 났고 곧 조만간 75% 신탁 동의서를 받는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참 여기를 우리가 되게 선례를 좀 보면 알겠네요. 여기는 규모가 작은데도 신탁 방식을 선택을 했죠. 맞아요. 지금 창신 11구역보다 제가 보기에는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창신 99역이 이미 계획안도 늦게 나오고 진행이 2차 신통기 선정지 중에 거의 끝인데 더 느린 직조 방식을 선택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겠죠. 네. 자, 지금 재개발 재건축 이제 그 기사가 나왔는데 24년도 3월달 기사입니다. 네. 3월달에 조합 직접 설립 밀어붙이는 서울시 사업장 혼란 부추긴다라는 이제 타이틀 제목입니다. 이거 좀 설명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말씀드렸듯이 2016년도쯤에 나와서 8년간 외면을 당한 제도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착을 못한 이유는 고려하지 않고 편향된 홍보몰이에만 서울시가 혈안이 돼 있죠. 절반 동의로 저기 그 직접 설립이 가능할까요? 75%가 되어야만이 가능한 건데 진행이 가능한 건데 네네. 창신 3동 같이 75% 동의율이 이미 충족이 돼버린 곳들은 사실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 같은 지역엔 당연히 적합하지가 않죠. 맞습니다. 사람도 많고 지금 그 75% 자력으로도 만들 수가 없는 입장이고 어쨌든 간에 좀 돈이 인력이 좀 들어가서 좀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 자, 이제 직접 조합 설립제의 이제 공공 지원 범위가 보면은 그 주민총회나 조합 설립 창립 총회 비용에만 좀 불과하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 소유자분들이 그러니까 직조를 좋아하시는 분들 뭐 다 해줄 것처럼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아니라는 거 필히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파격적이지 않은 지원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홍보되고 있다는 점. 네. 그리고 또한 이 직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면 위원장과 주민협의체를 구청장이 직접 낙하산으로 꽂습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 규정도 구청이 결정을 하고 그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들의 권리가 전무하다. 여기 중간 줄 보시면 잠깐만요. 형광펜으로 잠깐만 레이저 포인트 좀 할게요. 토지 등 소유자들의 의결권이 사실상 조합 창립 총회까지 전무한 상황이다. 사업 초기의 모든 결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들의 의견은 효력을 상실하는 수준으로 배제가 된다. 부위원장 1인만 주민 대표를 하게 되는데 이 부위원장을 뽑을 때도 부위원장이 한 명만 출마하면 상관없겠지만 여러 명이 출마하는 경우 주민 분란이 당연히 초래될 수밖에 없고 또한 투표 참여율이 낮게 되면 부결이 돼서 계속 지연이 됩니다. 맞아요.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앞서 나갔던 신통기 지역들에서 이미 발생이 되고 있어요. 네. 저는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들이랑. 맞습니다. 이건 소통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조합으로 가면 선거다 그다음에 조합장 선출한다 이게 거의 한 1년 반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미 8년 전부터 이제 외면당한 이제 제도라고 이제 하잖아요. 개선 적도 없이 똑같은 제도를 갖다가 디민이
이게 그 피부에 와닿는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거 왜 그럴까라는 의문점이 되게 많아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나중에 저희 다른 추가적인 자료를 우리 카톡방이나 카페에 다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그거 한번 꼭 봐주시고요. 말씀드렸듯이 빨간색 박스 보시면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압도적인 동의율 75%를 확보를 했다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한 50%, 60% 언저리 높으면 그 정도인데 그런 지역들과 같은 경우에는 동률 확보의 경고등이 켜질 수 있다.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뭐 구청장이 이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를 네. 그러니까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네. 사실이고요. 근데 이 분들이 과연 75%를 갖다가 자력으로 지금 만들 수 있게끔 이 사람들이 일을 할까요? 외부에서 들어온 낙하산으로 꽂힌 사람들이 이 사업을 완수하려고 할 절실함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동기도 부족하겠죠. 없을 겁니다. 저희처럼 절실하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세 번째 이제 그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가 신탁으로 결정하게 된 세 번째 가장 큰 이유, 사람은 죄가 없죠. 돈이 죄죠. 우리 지역이 워낙 크잖아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을 거고. 조합으로 가게 됐을 때 이 조합의 비리는 보통 큰 돈을 조합에서 직접 만지게 되면서 발생을 많이 합니다. 우리와 같이 신탁으로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위험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신탁회사이기 때문에 모든 비용 입출금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공정관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여러 갈등으로 집행부 해임이나 교체를 하게 될 경우에 조합 방식과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사업을 중단해버리는 경우가 많고 이 중단은 조합원 분담금과 증가와 직결을 하게 됩니다. 사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되겠죠. 하지만 신탁 방식은 문제가 생겨도 뭐 주민들이 싸우거나 해도 신탁 시행자는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계속 일을 하게 만들 거고요. 네, 너는 그냥 계속 일해라.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첨부하자면 주민들이 그러니까 조합에서 이제 큰 돈을 이제 만진다고 하잖아요. 요 큰 돈. 이 큰 돈이 아마 저기 소유자분들이 좀 감흥에 좀 없으실 거예요. 이게 뭐 1억인지 뭐 10억인지 뭐 몇십억인지 뭐 이렇게 그 큰 돈이라고 하면 감흥이 안 오시는데 이 재개발 절차에 의해서 시행자가 지정이 된다는 것은 75%가 징구가 됐다는 얘기고, 자, 75%가 징구가 됐다는 것은 시공사가 이제 그 입찰 보증금이라는 게 와요. 왜? 관리 처분 때까지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 큰 돈이 시공사에서 이제 빌려줍니다. 보통 한 100억 정도 이 돈이 되는데 이 돈이 조합일 경우에는 이제 조합 통장으로 이제 꽂히게 되는데 그 통장에 꽂히자마자 조합장은 눈 돌아갑니다. 어느 사람이든 간에 이 통장의 돈을 보면 눈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재개발은 이제 안드로메다로 이제 떠나버리게 되고 이 돈을 어떻게 빼먹을까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족이든 친구 관계이든 아니면 뭐 정치 관계든 모든 것이 다 돈 때문에 사고 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에게 돈을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탁 방식이에요. 그 입찰 보증금을 갖다가 신탁사에다가 주게 되면 그 돈 가지고 이제 관리처분 때까지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왜? 신탁사는 금융사기 때문에 뭐 100억이 들어오든 뭐 몇십억이 들어오든 아무 감흥이 없어요. 하지만 개인적인 추진을 하는 조합장이라면, 조합 방식이라면 좀 상황이 좀 틀려지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 점에 대해서 인지를 하실 겁니다. 네. 자, 여기 이제 그 23년도면 저기 1차 지역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기세잖아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직접 조합 설립제도, 주민 갈등 부추긴다. 자,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직조, 아까 직조라고 얘기했죠. 직조는
조합 방식이랑 같습니다. 이게 직조는 이제 그러니까 임시위원장이 나타나지만 조합장이 나타날 때까지만 하는 그러니까 임시위원장이잖아요. 어차피 조합으로 가는 거예요. 어차피. 자, 적어도 우리 창신동에는 안 맞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걸 자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 재개발하지 말자는 것과 같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탁을 배제하고 조합으로 이제 그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 딱 보니까 웃음만 나옵니다. 예. 자, 이게 3% 방인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카톡방 하나 남겨놓고 직접 조합으로 선동하고 있는 소수 3%의 작태를 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카톡방을 보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그렇게 동의서를 받느라고 힘들게 받고 있고 공란으로 비우는 걸 설명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방에서는 소유자분들께 저 공란을 비우지 말고 노란 표시 직조 있는 곳에 빨간 체크를 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안내를 하셨네요. 네, 세 곳에 동그라미 하면 되나요? 그랬더니 수수창신 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참 웃겨요. 그냥 웃음만 나와요, 그냥.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설립 제도는 조합 방식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분들이 우리가 22년도 신동기 선정할 당시에 우리가 이제 그 조합을 갈지 아니면 신탁으로 갈지 우리가 고민 많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그때 당시에 조합 비리에 대해서 되게 많이 그 말씀을 했죠. 뭐 자료도 올리고 막 그러니까 왜 이 강대선이가 조합으로 갈 거니까 제가 조합장을 할 거야. 따라서 이 조합장의 비리에 대해서 되게 부각을 많이 시켰는데 갑자기 우리가 신탁으로 간다고 하니까 멘붕이 왔죠. 이제 신탁을 까네요. 네. 죄송합니다. 비속어. 까요? 네. 깐다. 우리가 하려는 방향의 반대로. 방향을 네. 방해하면서 자꾸 반대로만 이랬다 저랬다 하고 계시네요, 지금. 네. 그러니까 당신들의 마음을 내가 이해를 하겠으나 좀 이게 중심을 잡으세요.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자꾸 뭐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 그러니 이 사람들의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 재개발 하기 싫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욕심이죠. 네, 입찰 보증금 그 돈을 어떻게 빼먹을까? 요 생각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물론 소유자들의 의견이 다 다를 순 있지만 하지만 이제는 좀 합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2월 27일 50으로 초과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냈잖아요. 네, 구구역도. 구구역도 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니래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27일 날 냈고 2주 후쯤인 3월 7일 날 수수창신님께서 아직 50%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충족되고도 남았을 시점인데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소유자분은 선동을 당해서 또 거짓말인 건가요? 이렇게 글을 쓰시고 네. 그리고 이분은 자기가 이제 본인이 추진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동의율을 충족하면 구청에서 추진체에 알려준다고 했다. 뭐 이렇게 글을 올리시고 지금 이 진실행이라는 분은 제가 했던 말씀을 이제 똑같이 해주셨네요. 네, 제가 이렇게 글 올려드렸어요. 최소 55%에서 60% 정도 최종 동의율 추정한다. 네. 지금 뭐 높으면 60% 넘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지금 뭐 아직 구청에서는 말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창신님은 뭐라고 하던가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본인이 뭐 마치 뭐 지정진구처가 돼서 동의서를 진구하신 것 마냥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고 있는데 지정진구처 저희가 해달라고 구청에 애원해서 진구처로 선정이 된 건 아니고요. 우리 99구역에 우리 사무실 하나뿐인 거 구청에서도 알고 있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우리를 지정진구처로 해준 것이지 우리가 해달라 애원한 거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공문에 이쪽을 지정진구처로 한 거이고요. 오해하시지 말고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좀 경고를 드리는데 수수창신 씨 본인은 추진체가 아니십니다. 이렇게 뭐 카톡방에서 잘못된 정보를 소유자들에게 알려드릴 그럴 권한도 없으시고요. 지금 법적 고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니까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유자분들 원래 구청은 최종 동의율을 뭐 굳이 확실하게 알려줘야 될 의무는 없어요. 구청은 그냥 단지 우리가 입안에 필요한 동의율을 충족을 했느냐 안 했느냐 정도는 알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구청이나 동사무소가 아니라 사무실에 동의서를 접수를 해주시면 우리 자체적으로 정확한 동의율 파악이 가능하다. 이렇게 처음 동의서 접수 받기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동의율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부분들을 구청에서 정확하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없는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카톡방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이게 선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선동에 소유자분들께서 넘어가시면 저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잘못된 정보 받고 불이익을 받으시거나 하셔도 제가 못 도와드립니다. 네, 참 우리가 이게 동의서 받으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죠. 네.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 연휴 끼고 연휴 기간부터 시작해서 정말 저희 힘들게 동의서 받았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진짜 우리 구구역 위원장님께서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진짜.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자, 또 한 가지 이제 거짓말을 좀 하시는데 잘못된 정보. 그죠? 저기 체크 안 하고 내면 어차피 지정돼도 신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라는 구구역 단아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수창신님께서 그건 총회를 거쳐 결정해야 됩니다 라고 아주 단정짓게 이게 말씀을 하시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진짜 그런지 한번 도정법을 한번 봐야 되겠죠. 네. 자, 총회라는 말은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라는 이게 단어 메시지입니다. 이게 메시지인가요? 뭔가요? 이게 그냥 사전에 나와 있는 사전적 의미죠. 네, 사전적 의미죠. 자, 그러면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45조 총회 의결에서 뭐를 결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공사나 설계자나 감정평가 그 다음에 정비사업자 요 4가지만 총회 의결에서 뽑습니다. 그러니 자, 신탁으로 갈지 안 갈지는 총회로 뽑는 게 아니겠죠? 네, 아닙니다. 자, 수수창신님 당신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자, 하트뽀뽀 어피치 님이 지금 또 얘기를 하는데 신탁 방식은 소유주 3분의 2 이상 신탁사에 내 집 등기를 넘기고 사업 진행할 텐데 동의하실 소유자가 있나요? 잘못되면 본인 집은 신탁사에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네요. 정말 신탁 등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시죠. 잘못됐죠. 이게 국토부 자료거든요. 보도자료예요. 23년 9월 26일 날 보도자료에 자, 현행은 이렇지만 개선할 때는 신탁 등기가 없습니다. 나와 있죠? 개선된 부분이고 주민동의 75% 이상만 있으면 신탁 등기는 없어진 부분입니다. 네. 23년도 9월에 자, 그러니 지금 하트뽀뽀 어피치님 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잘 모르셔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도 바로 잡겠습니다. 자,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내는 동의서로 신탁 또는 조합이 결정되는 건가요? 라고 자, 수수창시님이 아직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맞아. 그건 맞아 하는데 이제 구구역 단아님께서 자, 그건 아닌데 직접 조합 설립 동의하면 절차가 한번 줄어서 더 빨라집니다. 이게 빨라질까요? 안 빨라지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빨라진다는 걸 보장할 수도 없고 앞으로 이미 진행을 해왔던 그 지역들에서 이미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나중에 신탁파랑 싸우고 동의서 또 거두면 되긴 해요.
이거 뭐 대놓고 지금 분란을 일으키겠다는 네, 거 이 아니에요 지금? 카톡방은 분란용 분란 선동용 카톡방인가요?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나면 대놓고 주민 분란을 일으켜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주민 분란은 여러분 빠른 재개발의 최대 적이죠. 그렇게 되면 구구역 재개발 못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소유자분들께서 현명하시다면 생각을 좀 바꿔주시고 이제는 구역 지정이 이제 곧 될 것이기 때문에 큰 물줄기로 합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소유자분들. 그리고 이 카톡방에 뭐 구경하시거나 뭐 그냥 뭐 어떻게 돼가는지 뭐 보시겠다 하신 분들, 하시면서 그냥 계시는 분들, 여기서 잘못된 정보 접하시거나 불이익을 받으셔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책임 못 져드리고 못 도와드립니다.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봅니다. 아까 이 부분은 했고요. 자, 결론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결론은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탁 방식으로 결정을 하게 된 이유나 이런 걸 다 말씀을 드렸고, 우리 저 추진위원장과 소유자분들께서 지식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뭐 신탁사든 그 외 모든 업체들을 감시를 함과 동시에 우리 소유자분들이 합심을 해서 다른 사업을 위해서 단합을 해주시기만 한다면 이 신탁 방식은 그 어떤 재개발 방식보다 우리 창신 99역을 가장 빠르게 바꿔줄 신호 한 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걱정하시는 신탁 수수료 그것보다 훨씬 큰 이득을 가져오도록 만들 것이고, 또 수수료 또한 최저로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자, 믿고 따라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유자분들께서 믿고 지지해 주시고 가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힘을 보내주시고 하시면 저희도 최대한 우리 99역 재개발 사업 빠르고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모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다선이었고요. 네, 99역 하소연입니다.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